자, 보시면요. 자, 혹시 21번 설명할 거 있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설명 필요한 사람만 얘기하시면 돼요. 21번 필요한 사람. 없어요. 넘길게요. 자, 22번 필요한 사람. 네. 자, 22번 설명할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해서 점 P를 V제로의 속력으로 지나서요. 자, 최고점 R에서 멈춘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R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하고요. 자, Q는 선분 PQ의 PR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그 문제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22번 문제 풀이할게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면이에요. 이렇게 경사져 있는 면인데 이 경사면에서의 경사 각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경사 각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은 물리 원과정이 아니고 물투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사면의 기울기가 변화가 없다면 뭐가 일정할까?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이 면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아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경사면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P점이라고 했을 때 얘를 밀어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최고점 R까지 가요 라고 했을 때 왜 여기를 최고점이라고 할까?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왜? 속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못 가요. 여기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P점을 지날 때 속력이 V0였고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간 지점이 R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점을 지날 때의 시간이고요. 여기는 R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G 사인 세타이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V0야. 요런 정보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했어요? S라고 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2분의 V0고요.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2분의 V0의 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가 S겠네.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거리의 정확하게 절반인 위치, 절반인 위치인 Q점은 어딜까요? Q점은 어딜까요? 2분의 V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2분의 S처럼 보여? 그러면 이것도 2분의 S처럼 보여? 눈깔이 이쁘죠? 그렇죠? 이 넓이에 비해서 이 넓이가 몇 배 커요? 3배. 3배. 그러니까 1대1로 자르려면 얘가 더 이쪽에 가 있어야죠. 선생님이 100만 번쯤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I에서 이때 간거리를 4S라고 하면 이거의 정확하게 가운데 2S를 지날 때의 시간은 이 시간의 절반이 아니고 얼마다? 루트 2분의 T다. 기억나냐? 기억나냐? 왜? 이때 시간이 T고요. 이때 속력이 V라면 너네가 본 것처럼 2분의 VT가 전체 거리 4S라면 요거의 절반인 2S를 가려면 됐어? 네. 시간만 절반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간과 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속도도 절반으로 줄거든요. 그럼 면적은 몇 분의 1을 주는 거니? 얘에 비해서 4분의 1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면적을 정확하게 2분의 1만 줄이려면 시간도 루트 2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속력도 루트 2분의 1만큼으로 줄여야 되죠. 그래야 전체 면적이 2분의 1 감소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것처럼 전체 시간이 t라고 하면 그 시간에 루트 2분의 1t만큼 가야 요 거리가 전체 면적의 절반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어? 네, 그 시간이 절반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죠. 맞아. 네, 그죠. 자, 최고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0이니까 여기가 0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기억. 뒷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는 2S분의 뭡니까? V 제로 제곱이죠. 이해돼? 문제를 읽었을 때 시간이 안 나오면 그 자체가 이 공식을 쓰라는 힌트라고 말씀을 100만 번째 드립니다. 되겠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P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99에 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P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간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여요? V 제곱분의 2 되죠? 가능하죠? 네, 별거 쓰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나서 처음 배웠던 등가속도에 대한 특성만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문제들을 현란하게 풉니다. 그거 쓰세요. 되죠? 네, 이거는 엄청난 스킬이 아니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디귿.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 루트 2분의 전체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2분의 1 t다. 그래서 속력도 루트 2분의 1만큼만 감소합니다.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이때 속력이 루트 2분의 1 V지. 됐습니까? 맞아요? 맞냐? 맞냐?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원이처럼 절반이에요. 이렇게 하면 못 됩니다. 절반 아닙니다. 루트 2분의 1이어야 되겠다. 시간도 속력도 루트 2분의 1로 줄여야 전체 면적이 2분의 1 감소하는 거다. 알겠어? 이런 거 좀 기억합시다. 동건이는 어떤 보기를 놓친 겁니까? 기니디. 디귿이요. 자, 그 중에서요. 기억보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세요. 운동하는 동안 시간이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2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평균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곱한 값이 간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수능 문제는 기억 보기보다 니은 보기가, 니은 보기보다 디귿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 그래서 디귿이라는 보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 항상 거기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절반만큼, 전체 거리의 절반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1t가 아니고 루트 2분의 1t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수능에서 올해 어려운 문제였답니다. 네, 이거 연습이 부족한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고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23번 문제 갈까요? 23번 질문.
자, 23번 갈게요. 23번도 경사면. 사실은 경사면은 그동안 물퉁에서만 나왔던 문제인데 너무나도 물원에서 나올 수 있는 평면 문제들을 다 쓰다 보니 물퉁에 대한 개념들이 다 내려와서 경사면이 물원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던 물체 A가 점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점 Q에 있는 B를 가만히 놓습니다. 이때 A와 B는 B를 놓는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시간이 라지 t초 후에 둘이 만납니다. A와 B가 만나는 순간의 속력을 3V0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상대 속도 기억나? 네. 23번 문제는 푸념하고는 선생님들마다도 다양하고 학생들마다 다양해요. 물리의 특징이 그겁니다. 물리는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은요, 23번 문제를 상대 속도로 풀어줍니다. 자, 상대 속도는요,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예요. 그죠? 네.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하고요. 상대 속도는 상대 속도죠. 상대 속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 빼면 돼요. 그쵸? 네. 이렇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관찰자인 내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이 관찰자인 나는 스스로가 항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연이가 선생님 수업을 이 내용을 안 들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A라고 하는 아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아이는 맞은편에서 3의 빠르기로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m인데요. 기억나니? 여기에 미친 개새끼 하나가 있어요. 기억해봐. 이 개는요, 5의 빠르기로 뛰다가 됐어? B를 만나면 돌아와서 나한테 오고 나를 만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 짓을 반복하죠. 언제까지? A, B가 만날 때까지. 네. 그러면 이 개는 도대체 우리들이 만날 때까지 몇 미터 뛰었을까? 이게 수학, 과학 공통의 문제예요. 되겠어? 이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 속도 이용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A를 관찰자인 나로 놨을 때 내가 관찰한 B의 상대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B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3이고 나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2야 라고 하는 방향 설정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러면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면 되니까 내가 봤을 때 B는 나를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로 오고 있다? 5의 빠르기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 순간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 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멈춰 있는데요. B만 나를 향해서 5의 빠르기로 60m 가야 돼. 몇 초 걸릴까요? 12초 걸리죠. 됐어? 네. 라고 생각했을 때와 실제로 내가 2의 빠르기와 얘가 3의 빠르기로 뛸 때 둘이 만났을 때 걸릴 시간이 똑같습니다. 됐어? 그러니 굳이 이유 없이 두 물체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지 말고요. 복잡하니까 하나는 멈춰놓고 하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빨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초 동안 B가 뛸 거야. 그럼 만나? 그러면 얘는 요만큼 가고 얘는 여기 가서 우리가 만날 동안 강아지는 12초 동안 뛰었겠죠. 그러면 그 강아지가 12초 동안 달린 거리는 얼마입니까? 얘는 1초당 5의 빠르기로 가니까 얼마? 60m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것처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23번 문제는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아까 22번하고 다르게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는
V0의 속력으로 올라가다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됐어? 이렇게 갈 거고요. B는 계속 내려오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부딪혀 뭐 이런 얘기 할 거잖아. 그렇죠? 네. 자, 부딪혀 이런 얘기 할 건데 이종 둘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복잡한 거죠. 하나만 움직인다 그러면 대단히 깔끔하게 볼 수 있어. 됐어? 네. 그랬을 때 하나만 움직인다고 쳤을 때 꼬매가 사실은요. A라고 하는 아이와 B라는 아이의 가속도가 어떨까요? 같죠. A와 B의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얘네들의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꼬맹아 여기서 공을 40의 속력으로 던져 올릴 거야. 그리고 B는 여기서 자유낙하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속력은 각각 변해 안 변해? 변한다? 그랬을 때요. 이걸 나눠볼 거예요. 요 사이의 거리는 80m라고 칠 거예요. 둘이 몇 초 만에 어디에서 만나는지 구할 겁니다. 이해돼? 네. 그랬을 때요. 둘이 움직이니까 붙여니까 상대 속도를 구할 건데 잘 보시면요. B는요. 맨 처음에 속도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속도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10. 맞아요? 또 1초 지나면 20. 아래 방향으로 20, 또 1초 지나면 아래 방향으로 30, 또 1초 지나면 아래 방향으로 40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죠. A는요. 맨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40, 근데 1초 지나면 30. 그렇지, 내 새끼들. 20, 10, 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는 A를 나눠볼 거니까 됐어.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를 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뺄 건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풀 40. 얼마 나옵니까? 40. 풀 40. 얼마 나옵니까? 풀 40. 그렇죠. 풀 40 나오죠.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두 물체의 속력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내가 멈춰 있고 B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B는 나를 향해서 40의 등속도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등속도로 보일까요? 왜? 이유는 얘의 속력이 늘어난 만큼 얘의 속력이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그래서 일찍인 거죠. 그렇죠? 얘는 플러스 G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의 G로 그래서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의 A라는 가속도를 갖는다면 얘는 내려오게 될 거야. 플러스의 A의 가속도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나라고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중 얼마로 내려오고 적을까? 이 새끼 왜 40일까? 왜 속도가 40이었습니까? 라는 의미고. 알겠어? 이해돼? 그럼 봐. 내가 봤을 때요. 얘는 얼마의 등속도로 내려오고 적을까? 보이지? 보이냐? 이걸로 보이겠죠. 이해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섭렵되어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얘를 멈춰놓고요. 얘 혼자 V제로의 속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야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V제로의 속력으로 내려올 때요. 자, 몇 초 만에 만났대요? T초만. T초 만에 만났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V제로의 속력으로 T초 동안 가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그게 이 거리입니다. S의 정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상대 속도로 풀지 않으면 대단히 복잡하게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V제로 T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얘랑 부딪힐 때 얘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3V죠. 그럼 꼬매가 잘 봐. 항상 둘의 상대 속도는 V제로여야 되는데. 아, 맞아?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얘 속도가 3V0래. 근데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고? V0. 그러면 얘 속도는 얼마여야 되겠냐? 2V 마이너스 2V0여야죠. 그래야 빼면 이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2V0는 어떻게 쓸 거예요? 얘 처음 속도가 V0고 얘 속도가 점점 뭐해질 건데? 줄어들죠. 이 개새끼 올라가는데 어떻게 증가해 새끼야? 대박. 여기 됐겠죠? 근데 어떻게 2V제로 돼요?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게. 이때만 나타나는 거야. 아? 그래서 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만났구나. 알겠어? 이해됐네. 그래서 이 새끼가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얘가 쫓아왔구나 이런 얘기죠. 이해되냐? 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3V제로니까 0에서부터 3V제로. 아이씨. 그래서 모자르잖아? 그냥 그려. 뭘 아야. 그냥 그릴 건데. 이거 V제로. 이제 여기가 라지 T초. 여기가 마이너스 2V제로. 얘는 얼마? 3V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요 새끼가 내려오고 있는 B고요. 얘가 바로 A입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자 아가들아. 그죠? 이게 우리 서울대 간 애들만 풀었던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상대 속도까지 집어넣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A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 앞에서 해석했죠. A의 최고점은 어디입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이 순간이겠죠. 됐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그러고 보면은 돼요. 속도가 V0, V0, V0 세 번 바뀌죠. 그럴 때 총 걸린 시간이 라지 T죠. 그럼 여기 얼마일까? 3분의 1 T죠. 그때 유속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얘의 속도 변화량과 얘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V0 줄면 얘는 V0 늘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V0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 B 사이의 거리는요 라고 했으니까 요 거리를 전체 여러분들이 보시는 V0의 등속도로 라지 T초 동안 간 거리가 요 거리니까 그거의 3분의 1T까지 간 거리는 이 거리 얼마? 3분의 1이겠죠. 됐죠? 얘가 요거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을 때가 전체 거리에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더하기 얼마? 3분의 1. 그럼 나머지가 얼마? 3분의 2.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V0T의 3분의 2만큼이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죠. A와 B가 쿵 하고 부딪혔을 때 A의 속력 얼마? A의 속력 얼마? 네,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 안 되니? 개새끼. 2V0.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라는 얘기. 밥 먹어야 되나 보다. 네. 몰랐네.
가자. 밥 먹고